마서린 앞으로 날아든 협박. 그리고 엄마 정숙희가 인질이 됐습니다. 마서린 앞으로 피 묻은 단추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한 줄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 한 줄에 드림그룹 전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은 무너졌고 마대창의 비밀도 터졌고 20년 전 진실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서리는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봉투를 낚아채듯 들여다봤어요. 피 묻은 단추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아빠 셔츠 단추랑 같은 거야. 그 말에 마서린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오복길이 죽던 날 입고 있었던 셔츠. 오장미는 그날 이후에도 그 셔츠 단추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숙희가 손에 쥐고 울던 장면을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협박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어요. 우린 아직 그날 밤 전부를 알고 있다는 뜻. 그리고 원하면 너희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뜻. 강백호가 단숨에 말했습니다. 이건 내부 사람 짓입니다. 과거 자료도 알고 오복길 사건도 알고 대표님 동선까지 아는 사람. 오장미가 이를 악물었어요. 백인호가 사라진 것도 이거랑 연결돼 있겠네요. 강백호가 낮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백인호를 빼돌린 사람과 이 봉투를 보낸 사람은 같은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서리는 조용히 메모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숨지 말고 나오라고 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찾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드림그룹 지하 주차장. 마서린이 퇴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불이 반쯤 꺼진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어요. 뒤에는 비서 한 명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비서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짧은 비명. 그리고 동시에 마서린의 입을 검은 장갑 낀 손이 틀어막았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서린은 몸을 비틀며 버텼어요. 예전의 마서린이었다면 공포에 얼어붙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녀는 상대 발등을 잇는 힘껏 밟았습니다. 남자가 짧게 욕을 뱉는 순간 마서린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찍어버렸어요. 그 짧은 틈에 주차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오장미였습니다. 장미. 오장미가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팔을 그대로 후려쳤어요. 남자가 휘청거렸고 다른 한 명은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을 끌어안듯 뒤로 빼며 소리쳤어요. 서린아 괜찮아? 마서린은 숨을 몰아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뭔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남자 손목에서 떨어진 출입증이었습니다. 드림그룹 보안팀 카드였어요. 강백호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장미는 이미 그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백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역시 내부야. 마서린이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안팀까지 건드릴 수 있죠? 강백호가 대답했어요. 회장실 라인입니다. 보안팀, 전산팀, 차량팀. 회장실 결제 없이는 못 건드려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마대창? 하지만 강백호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 마대창 회장은 너무 노출돼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숨어서 회장 권한을 대신 써온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 저택의 서재. 마대창은 납치 시도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분노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마서리는 차갑게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이 판을 만든 사람도 결국 이 집 사람들이잖아요. 마대창은 입을 열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지키는 척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이제 숨기는 순간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고 서재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마대창이 힘겹게 말했어요.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오장미와 강백호가 동시에 시선을 들었습니다. 누군데요? 마대창의 얼굴이 음영 속에서 굳어졌어요. 최상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마대창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강백호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마대창이 천천히 말했어요. 예전 드림그룹 전략실장이었다. 겉으로는 내 사람처럼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숫자에 밝고 누구보다 더럽게 판을 짜던 놈이었어. 오장미가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줄 알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다.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살아있었어요. 마대창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상무는 최화영 어머니와도 가까웠다. 백인호를 끌어온 것도 아마 그자일 거다. 내가 회장으로 앞에 서 있을 때 그놈은 늘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지. 강백호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강혁 씨보다도 더 안쪽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가장 경계했어야 했던 놈이다. 오장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경계했어야 했던 사람을 왜 지금까지 안 찾았어요? 마대창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이용한 적도 있었으니까.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과거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다 연결돼 있었네요. 그날 이후 강백호는 최상문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전략실 결제 문서, 전산 접근 권한, 가짜 법인 설립 흔적, 최화영 모친 주변 인맥, 백인호의 마지막 통화 기록까지. 그걸 뒤지다 이상한 한 군데가 걸렸어요. 바로 청명재단. 겉으로는 장학재단이었지만 실제로는 드림그룹 비자금과 차명 신탁이 오가던 통로였습니다. 그 재단 초대 실무 책임자가 최상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현재 이사장 명의가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숙희였습니다. 오장미가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강백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명의 도용 가능성이 큽니다. 정숙혜 씨 상태를 이용해서 차명재단으로 돌린 것 같아요. 마서린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엄마까지 방패막이로 쓴 거네요. 바로 그날 정숙희에게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던 정숙희 앞에 낯선 중년 여자가 찾아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정숙희 씨 맞죠? 정숙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는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정숙희가 봉투를 받는 순간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어요. 정숙희는 멍한 얼굴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오복길, 한수련, 마대창, 그리고 그 옆에 아직 어린 채화영 어머니까지 정숙희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 앉아만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걱정돼서 찾아갔을 때 엄마는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숙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을 겨우 붙잡은 사람 눈빛이었어요. 장미야. 왜요, 엄마?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알아. 오장미는 숨을 멈췄어요. 누구요? 정숙희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화영이 엄마. 저 사람. 우리 집에 왔었어. 오장미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정숙희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을 끌어올리는 게 고통스러운 듯 했어요. 내 아빠 죽기 전날 밤. 그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정숙희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나한테 돈 봉투를 줬어. 애들 데리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안 그러면 다친다고 했어. 오장미 눈에서 눈물이 확 올라왔어요. 엄마. 왜 이제야? 정숙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내 아빠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오장미는 그대로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복길 죽기 전날, 채화영 어머니가 정숙희를 협박했다. 한수련도 같은 여자에게 끌려갔다. 백인호와 최상무는 그 밑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마대창은 그걸 막지 못했거나 어쩌면 함께 이용했다. 이건 더 이상 하나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드림그룹이라는 성을 세우기 위해 여러 사람 인생을 짓밟고 올라간 집단 범죄였습니다. 강백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정숙희 씨 증언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진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마서리는 엄마 방 문 앞에서 오래 서 있기만 했어요. 대표도 아니고 딸이었어요. 엄마가 또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장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설이나, 이제 우리 엄마도 피해자에서 끝나면 안 돼. 증인이 돼야 해. 마서리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준호도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이강혁을 찾아갔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최상문이 누구예요? 이강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니? 강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전 모르는 척 안 합니다. 이강혁은 긴 침묵 끝에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드림그룹이 제일 더러웠던 시절, 가장 조용하게 돈을 움직이던 사람이다. 강준호가 되물었어요. 엄마보다 더 위험해요? 이강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강준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강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욕심이 앞섰고 최상무는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다. 욕심 많은 사람은 예측이라도 되는데 계산만 하는 사람은 안 보여. 강준호는 한참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그 사람 편에 있었어요? 이강혁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 강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들 똑같네요. 살기 위해서였다고.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 말로 다 덮네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강혁은 아들을 붙잡지 못했어요. 아들이 멀어지는 발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백호는 청명재단 지하 창고에서 결정적인 회계 장부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비밀자금 흐름이 적혀 있었어요. 마대창 개인자금, 채화영 모친명의 계좌, 백인호 관리 비용, 그리고 가장 끝줄 최상문 특별지급 승인 이강혁 서명. 강백호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강혁도 끝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장부를 들고 돌아오던 길,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둘이 내렸어요. 강 변호사님, 그 장부 두고 가시죠. 강백호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반대편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습니다. 오장미였습니다. 장미가 차를 그대로 들이밀듯 멈춰 세웠어요. 남자 둘이 놀라 물러서는 순간 강백호가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동안 오장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장부는요? 강백호가 가슴에 품듯 안고 있던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살았어요. 오장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이었어요. 이제는 자료 하나 가져오는 것도 목숨 걸고 해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마서린, 오장미, 강백호, 강준호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사진, 녹음기, 장부, 신탁계약서, 정숙희의 진술 메모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강백호가 말합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졌습니다. 문제는 최상문을 어디서 끌어내느냐예요. 강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할게요. 세 사람이 동시에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아버지랑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 들 거예요. 제 이름이 신탁에 들어갔으니까. 오장미가 반대했어요. 위험해. 강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남이 정해준 자리에서만 살았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정합니다. 마서리는 한참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혼자 움직이지 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서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번호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고 마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오래 찾으셨죠? 모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서리는 아무 말 없이 통화 스피커를 켰어요. 누구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내 이름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최상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서리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나오셨네요. 최상문이 대답했습니다. 나온 게 아닙니다. 불렀죠. 당신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오장미 손이 주먹으로 말렸어요. 최상문은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희 씨 기억도 살아나고 한수련도 나타나고 백인호도 입을 털고 이제 판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마서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최상문 목소리가 웃음기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밤 11시 청명재단 옛 연수원으로 오세요. 혼자. 강백호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최상문은 무시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혼자 안 오면 한수련이 먼저 죽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은 정적뿐이었어요. 한수련. 마서린 아버지의 진실을 쥔 마지막 증인. 그 여자를 인질로 잡고 최상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오장미가 바로 말했습니다. 혼자 못 가. 마서리는 아주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긴 가야 해. 강백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함정이에요. 마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번엔
저쪽도 끝낼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우린요? 마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끝낼 생각으로 가야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네 사람 표정이 동시에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숨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 끝장을 봐야 하는 단계에 왔던 겁니다. 마서리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드림그룹 건물은 여전히 높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피와 배신과 거짓과 눈물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끝내야 했어요. 대표라서가 아니라 딸이라서, 언니라서, 살아남은 사람이라서. 그리고 다음 날 밤 청명재단 옛 연수원으로 향하는 검은 차 한 대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차 안에는 아무 말 없이 정면만 보는 마서린이 앉아 있었어요. 뒤에서 오장미와 강백호, 강준호가 각자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실세 최상문. 드디어 판 위로 올라온 이름. 그리고 그가 쥔 인질한 수련. 연수원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쪽 복도 끝 불 꺼진 강당 한가운데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뒷모습 하나만으로도 모든 공기가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합니다. 생각보다 늦지 않았네요. 역시 마대창 손녀답군요. 마서린이 멈춰 섰습니다. 최상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서린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최상문 옆 의자에 손이 묶인 채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수련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희였어요. 엄마. 마서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최상문이 느리게 웃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더니 이제 와서 놀라면 안 되죠. 제일 처음 무너뜨려야 하는 건 늘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정숙희의 고개가 천천히 들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가 떨어집니다. 서린아, 도망가. 그 순간 강당 뒤쪽 문들이 동시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열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